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3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 새로 인사를 드립니다. 부자 주식교 공장장이고요. 오늘은 또 6월의 첫 거래일이고요. 한 달 또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식 시장도 예상 외라고 해야 될까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하게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 어떤 얘기가 또 돌고 있는지,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지수가 급상승할 수 있었는지 6월의 남자 최 이사님 모시고 한번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 달이 좀 바뀌면은 이렇게 6월의 남자분이 오시고 최 이사님 오시니까 증시도 네. 갑자기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그렇지, 뭐, 쫄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네.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네. 그런 흐름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이 되었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멕시코의 관세, 트럼프의 또 이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는 좀 하락을 크게 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오늘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말 시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그, 멕시코와 미국, 미국이 멕시코한테 그 부과하는 관세는, 미국과 멕시코의 일이에요. 네네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멕시코한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네. 그,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와서 그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넘어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갖고 온다. 아, 네네네. 네네. 그래서 중독자들을 만들게 돼서 굉장히 미국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그 불법 이민자들을 좀 네네. 그 오지 못하게 해주라. 네네.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라, 멕시코한테.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그 문제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국 이제 네. 국경 장벽 문제 때문에 얘기가 그렇죠.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연초에 작년 말부터 있었던 거고요. 이 네. 국경 장벽에 매달리는 이유가 그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근데 그 대선 공약 당시에 국경 장벽을 세울 건데 국경 장벽을 멕시코가 돈을 부담해서 세워줄 것이다. 아, 미국 돈은 안 들어간다. 예,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올 연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경 장벽 예산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반발을 한 거죠. 그 네네. 민주당이 네네. 아니 멕시코에서 돈 내는 걸로 했다면서 예, 예. 왜 돈을 여기 편성하는 것이냐 했더니 미국과 멕시코가 작년에 이제 그 무역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네네. FTA 했었죠. 그 협정에서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있다. 네. 그러면 멕시코가 돈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셧다운이 되고 네. 이제 그 한 발 물러나게 된 거죠. 예산안이 맞아요. 엄청나게 깎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은 국경 장벽을 세워야 되는데 네.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관세가 굉장히 맥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멕시코한테 너희들이 그 무법 이민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돈을 다 내든가 아니면은 관세를 다 맞아서 네. 그 부분을 이제 돈으로 네. 비용을 지불하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아니면 음. 이제 이 의도는 이건 것 같아요. 니들 이거 싫으면 우리하고 협상하자. 아, 미국하고 너하고 반반씩 내자. 네네. 지금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너희들이 좀 보충해주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약간, 네. 생떼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네. 그런 시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국경 장벽에 대한 내용은 뭐 물론 이게 심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 네. 경제에 타격을 준다. 뭐 이렇게 돼서 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멕시코가 이제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돈 조금 지어주고 말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멕시코와 미국 간의 어떤 문제로 그냥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다가 더하기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네, 이제 그죠. 미국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이제 네, 네.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는 영향이 적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수 반등이 크게 제한적이었다. 지수 하락에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말씀을 네, 네. 해주시네요. 자, 그렇게 뭐 네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뭐, 일단은 미국에도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네. 당장 우리한테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지역적인 문제였고 우리나라의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수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영향을 준 것들은 외국인들과 환율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들 또 지속적으로 지금 한 3일 정도 지난달 월말부터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MSCI 이벤트가 5월 28일 그 기점을 해가지고 거의 끝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도에 대한 양상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순매수를 전환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네. 시장이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수급에 대한 영향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네. 수급이 도대체 왜 들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 요약해 본다라면 MSCI 그 지수 편입에 따른 리밸런싱, 그러니까 그 편입 비중을 다시 재조정한 게 끝났어요. 네.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에는 8월 그리고 10월에 2번 남아 있는데 요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그때는 그때 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번 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매도는 멈추겠죠. 맞습니다. 요 부분이 그렇죠. 요 부분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죠. 아, 너무 낙폭이 컸다 생각보다.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지지권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든 나와야 될 것이다. 그 반등이 나오는 것은 매수가 들어와서 싼 주가를 사들이는 거. 일단 주가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싸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싼 주식을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요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계속 그 외국인들의 누적 그 매수 포지션을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8조 원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매도는 한 3조 원 정도 나갔다. 그러면은 이 4조에서 5조에 달하는 이 부분들이 손실까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과연 손절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란 이야기죠. 네네네. 네. 왜냐면 이제 4조 원이라고 치더라도 마이너스 10%면 4천억. 4천억. 오, 어마어마한 돈이죠. 땅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듣고 뭐 삥 뜯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4천억을 그냥 손절 매도로 치고 나가느냐, 이거는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저가에서 매수를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게 된다라면 요 상황이 이제 수익으로 접어들게 되는, 즉 손실을 확 메꾸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상승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가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 네, 오늘 0.7%가 빠져버렸어요. 장중에 1178원까지 갔다 왔네요.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에 뭐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계 너무 올라왔었죠. 네네네. 그래서 좀 내려갈 것이다. 근데 바로 내려가지 않고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모양새 나올 거다.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는 모양새인데 이 두 번째 올라가는 부분들이 전고점 넘지 못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딱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예,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쌍봉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탄력이 이제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탄력이 죽어버린 이후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환율 가입, 환율 개입, 그다음에 한국도 이제 구두개 뭐 계속 올라가면은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환율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대기 중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들어오는 매수세, 그렇죠. 환율이 내려가는 것에 따른 매수세, 네. 그리고 MSCI 이벤트가 종료됨에 따른 매도의 실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는 줄어들었는데 매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가 많이 잡히게 될 테고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시총 상위권,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랐다라고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3% 이제 급등하는 모습도,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네이버도 오늘 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굉장히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거 보고서 또 이제 그 IT 관련한 종목분들이 이제 또 뭐 살아나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지금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섣불리 또 이제 예전에 또 유행을 탔었던 IT 주에 또 집중하시기보다도 시장 상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은 이제 단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희석이 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뭐 시장 상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중국 쪽은 어떻게 보면은 6월 1일부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또 하고 실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시행을 하면서도 또 대화 여지를 어느 정도 열어놓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항상 대화 여지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왜냐면 이게 뭐 관세를 매기기로 일단 하긴 했는데 여기 상황에서도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 관세를 일단 부과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이다. 요거거든요. 근데 네. 중국과 그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그 미국의 어떤 행패지를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겠죠. 그래서 네네네.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놓고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내년 11월이죠. 내년 2020년 11월에 그렇죠. 트럼프의 재선이 진행됩니다. 아, 그냥 근데 버티자. 네. 네네. 그거 네. 그때까지 버티자. 네네. 1년 7개월 남았다. 아하. 네. 왜냐면은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번에 관세 매기는 것이 네. 실제로 중국도 받아쳤기 때문에 네네.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미미한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네, 물론 뭐 관세가 부과돼서 서로 간에 어떤 충격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버텨볼만 하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외환 보유고도 많겠고 네. 또 경기 부양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버틸만 하다.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자. 네네.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이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책임을 지고 재선에서 이제 낙선하게 된다라면 네. 우리 세상이 온다. 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네. 한번 써놓고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제 협상이 잘 돼서 좋으면 좋은 거고 네네. 협상이 안 되더라도 일단 버티자. 네, 얼마 남지 않았다. 아, 1년만, 네. 1년 한 7개월 네. 정도 버티면 된다. 아, 뭐 그런 네네네. 얘기인가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중국이 느긋하게 나와버리게 되면 이제 다급한 쪽은 미국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 게 저는 약간 꺼림칙한 게요. 네네네. 이 사실은 그 화폐, 금융 이런 그 환율에 대한 어떤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은 위험해지는 건 이제 중국이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네. 환율.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쯤 되면은 중국을 완전히 이제 그 과거의 일본처럼 완전 넉다운 시킬 네네 쪽으로 간다는 완전히 얘기네. 뭐 예. 눕혀버리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3조 달러에 대한 이 외환 보유고다라는 생각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되면은 일단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는데 지금 중국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 비율이 높아요. 네. 이 GDP 대비해서 한 15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되면은 이게 부채를 갚을 만한 능력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어떤 부채, 즉 갚아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죠. 왜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그 환율이라도 방어하자. 또 네. 외국인들의 이탈을 방어하자 해서 외환 보유를 사용해가지고 시장에다가 달러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나라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네네네. 되면은 달러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를 그렇죠. 내밀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여기다가 지금 미국이 환율을 고의적으로 좀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너희들에게 상계 관세를 또 물리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환율 조작국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7위안을 지금 넘지 못하도록 계속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외환 보유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투기 세력들이 외환 보유가 하락적으로 베팅을 할 것이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속화되겠죠. 그럼 이제 외환 투매가 네. 투매를 부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외환 보유고가 일단 떨어지게 되면 물론 뭐 그렇게까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IMF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경기가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갚아야 할 빚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외환 보유고는 감소하게 되면 갚을 수 있는 어떤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달러를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은 이런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네. 정 안 되면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뭐 시나리오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까지 네. 가기 전에 이제 중국은 그것도 뭐 어떤 시나리오 중에 중국도 아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진다. 괜히 이제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버티다가 아무것도 못 얻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계속 제 대화의 여지는 계속해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은 일단 뭐 버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미국이든 중국이든 가장 좋은 곳은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맞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그거를 이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은 뭐 서로의 관세 전쟁은 벌써 이제 매겨진 상태고 대화는 네, 이제 네. 6월 말에 있는 또 G20 정상회담까지 또 여유가 조금 있는 상태고. 근데 그때 안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서로 네. 이제 뭐 아직까지는 서로 자존심 세우고 있는 모습들인데. 안 보고 싶다. 네, 뭐 지금은 서로 이제 밑에 쪽에서 대화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돼 있고, 서로 관세가 네. 매겨지면 아무래도 피해를 보는 쪽은 양쪽이 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둘 다 이제 두 나라 다 모두 피해를 보게 되고, 네. 거기 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피해보죠.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 경기도 많이 이제 다운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오늘 또 유가를 보니까 유가도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이제 불안감이 또 이제 우려가 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유독 우리나라가 4월 중순부터 해서 5월 한 달 내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모습들, 매도세가 좀 사라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사라지면서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상승을 하는데, 너무 많이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좀 더 네.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근데 이것도 또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밑에서부터 바로 또 V자로 파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면 네. 이게 어느 중간 지점에서 차익 실현이 좀 독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뚫기가 어려워지고요. 네네네. 이 상태에서 매수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냥 느긋하게 요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죠. 네네. 올라갈 듯 안 올라갈 듯 하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체력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평선 다 끄집어내고 나서 폭발이 나가야지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많이 올랐다 또는 내일도 오른다 해서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지금 현재 위치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단기 이평선 골드크로스 좀 나와주고 네.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그다음에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단기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그 단기적 변동성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올라간 주식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뭐 주가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마찬가지죠. 늘 바닥에 있는 종목만 공략하게 되신다라면 네네. 시장이 하락에도 큰 충격 없고 네. 상승할 때는 더 많이 먹고 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뭐 요번 상승을 계기로 해서 시총 네. 큰 종목 쪽에 많이 좀 이렇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또 비중 네. 조절할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6월 첫날 네. 첫 거래일이 시작됐는데 플러스 양봉으로 크게 시작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내일 또 맞을 수 있죠. 네, 이게 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네, 6월은 산뜻하게 시작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급상승하기보다는 조금씩 자리를 지켜주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줬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수적 반등,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는 것을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해외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좀 잠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포진시켜 놓는가,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부자빠님 열린 강좌를 하시면서 또 좋은 종목을 드렸는데 그 종목에 이게 또 많이 올랐죠. 흐름이 네. 좀 참 좋더라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이제 부자빠님 녹화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은 거의 뭐 답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기 맞아요. 때문에 네, 노래도 불러드렸는데 뭐. 네네 거기서 한번 네. 방송도 다시 한번 재청취하시고 그다음에 추천주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상황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호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저희 팟빵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말씀 많이 드리는 그런 또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인을 쟁취하려면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고 하죠. 네, 수익을 그렇죠. 얻으시려고 하시면은 공포에 또 맞짱 뜨실 수 있는 큰 용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에 맞서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쪽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포에 맞서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